작년 여름에 59만원 주고 산 그래픽카드, 요거는 9만원짜리 보드, 4만원짜리 파워, 2만원짜리 쿨러. 작년 여름 정도만 됐어도 여기에 16GB DDR5 램 2개 그리고 1TB NVMe SSD 그 정도 추가하는데 30만원이 안 됐었는데 20만원 후반대. 그런데 이제 램 값이 5배 이상 되고 SSD 값이 3배가 되고, 가끔씩 PC 하나씩 조립하면 재밌었는데 이런 취미를 앗아가 버리다니. 망할 AI.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작년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PC 만드는데 알리나 지마켓, 쿠팡 이런 데서 특가로 PC 부품 팔 때 하나씩 드래곤볼 모으기 해놓은 다음에 딱 완성됐을 때 그때 PC 하나 만드는 거, 요런 거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쉽지가 않게 되어버렸죠. 이게 주식도 아니고 25년 9월 달까지 7만원이 안 되던 16GB DDR5 램이 지금은 30만원이 넘어버렸고, NVMe SSD도 마찬가지죠. 특가로 구매하면 10만원 초반대에도 구매할 수 있었는데 PC 만들기가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그래픽카드 가격도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죠. 요것도 제가 특가로 59만원 주고 산 건데 지금은 이 5060 Ti 최저가가 85만원? 와. 자, 그래서 예전에는 CPU도 그냥 정품 샀었는데 이제 정품 사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죠. 그래서 벌크로 이렇게 12400F 이 CPU 벌크 최저가는 17만 5천원 요 정도 됩니다. 거의 이제 117만 그 정도 가격인데, 여기서 이제 램과 SSD를 추가하게 되면 거의 200만원까지 가는 거죠. 이제 케이스는 저렴한 거 쓴다고 해도 그나마 이제 램 중에서도 노트북 램이 조금 더 저렴하죠. 3, 4만원 요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노트북 램을 PC에 사용할 수 있는 어댑터 알리익스프레스 같은데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쓰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가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요걸 구매해 봤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저걸 쓸 이유가 있나? 그런 이야기가 많았죠. 하지만 이제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기 위해서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런 것까지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번에 한번 노트북 램으로 PC를 한번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램 가격에 대해서는 삼성 56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신품의 경우에는 이 영상 계획하면서 봤을 때는 한 3, 4만원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은 또 이게 물량이 없어져서인지 오히려 노트북 램이 더 비싼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가격이 거의 시가다 보니까 계속 바뀌죠. 자, 그래서 중고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반 램의 경우에는 16GB 5600 삼성 램 25만원 정도로 중고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노트북 램의 경우에는 한 19만원 정도, 이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로 램을 구매해서 맞추실 분들에게는 노트북용으로 하시면 거의 10만원 정도가 세이브 되는 셈이죠. 이렇게 노트북 램 가격까지 살펴봤고, NVMe SSD도 마찬가지죠. 제가 예전에 한창 UMPC에 빠져 있을 때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서 할인할 때 상당히 많이 사놨었는데 256, 512, 1TB 8, 9만원 요럴 때도 있어서 저렴하게 나올 때마다 구매를 했었는데 요런 걸 미리 사놓은 게 참 도움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2230 SSD 요것도 이렇게 어댑터가 있죠. 자, 이렇게 딱 끼울 수 있는 이런 어댑터, 최근에 PC 가격을 올린 두 주범 램과 SSD 요 두 가지를 이렇게 어댑터를 이용해서 한번 이게 거꾸로 돼 있었네요. 요것 때문에 또 보시다 불편하신 분들이 좀 계셨겠는데, 아무튼 PC 조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이스는 오픈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또 PC 부품 같은 거 테스트하는 영상 찍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순행 쿨러라든가 이런 거 쿨러값 아끼는 비용도 있죠. 네, 그래서 오픈형으로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아니 아무리 싸구려라도 그렇지 ARGB 핀이 없네요. SSD를 먼저 끼웠어야 되는 건데 2230 사이즈 NVMe SSD에 좀 과한 방열판이죠. 자, 이제 마지막 램. 원래는 제가 뭐 예산 문제로 예산이 너무 지금 세컨컴인데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냥 싱글 채널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래도 또 미니 PC라든가 노트북 같은 게 또 안 쓰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16기가는 좀 부족하죠. 트리플 A 게임 하는데 제 채널에서 공동 구매했던 미니 PC 중에서 고사양 미니 PC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와봤는데 요거는 8845HS, 요거는 7735HS. 제가 공동구매 같은 거 하면서 뭐 내부에 어차피 램이야 뭐 중국산이나 뭐 그냥 저렴한 거 쓰겠거니 해서 대부분 열어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뭐 미니 PC 무조건 열어봐야 되죠. 뭐 안에 뭐 들었나 또 그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들었을지 그 당시에는 열어보지 않았었는데 설마 8기가 두 개 들어가 있진 않겠죠? 사실 제조사에서도 뭐 판매 페이지 같은데 잘 제대로 기재를 안 해놓죠. 8기가 두 개 들어가 있네요. 그래도 하이닉스 제품 4800 8기가 두 개 들어가 있네요. 열어본 김에 SSD는 뭔가 한번 보죠. 킹스펙. 네, 뭐 킹스펙도 지금으로서 나쁘진 않습니다. 킹스펙도 저도 많이 써봤는데 뭐 문제 생긴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킹스펙. 요거는 공동 구매한 지 한참 지났는데 요거는 지난번 공동 구매해서 했던 거죠. 광분제였죠, 광분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뭐 가격이 올랐다거나 뭐 그걸 체감하지는 못했었는데 이 공동 구매 가격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왔었고. 다음에는 공동구매 때 이제 미니 PC는 어렵죠. 이제 엠백도 사실 비싸서 못 삽니다. 엠백도. 방열판이 장난이 아니네요. 킹스펙 제품이네요. 네. 어쨌든 5600이기 때문에 속도는 5600에 맞춰주면 뭐 한번 써보죠. 뭐 두 개. 어쨌든 16GB 램 하나가 들어있어서 다행입니다. 킹스펙이 아니라 킹패스트군요. SSD는 다리아르? 네. 이게 참 읽기로 어려운데 네, 어쨌든 이런 게 들어있었습니다. 어쨌든 요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록 튀어나와 있어서 보기는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예전 같으면은 정말 저렴한 세팅이었을 텐데 네, 그래서 이렇게 총 합쳐서 124만원 정도 들었는데 뭐 요거는 램 하나 중고로 샀고 2230 예전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8, 9만원 그렇게 샀던 것 같은데 그냥 10만원으로 계산하면 124만원이 나오고 거기다 요 램이 이제 중국산이기 때문에 요거 한 15만원 잡으면 그러면 139만원이 되는 거죠. 와, 거의 140만원 돈인데 이게 또 제가 59만원 주고 샀던 거라 이거 지금 80만원이 넘어가서 와, 이게 가격이 진짜 그러면 160만원 넘어가는 그런 PC가 이렇게 허접한 PC가 160만원이 넘어가는 이런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네요. 아무튼 뭐 이제 대세는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뭐 여기 이제 윈도우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만든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팅 잘 되어서 이제 윈도우 설치하고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형으로 만들었는데 이 쿨러 좀 과하죠. LED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그냥 오리지널 형태의 쿨링팬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온도 유지도 잘 되고 소음도 그렇게 심하진 않았습니다. 윈도우 설치하고 기본적인 프로그램들 다 설치를 했고, 바이오스에 들어와 보면 메모리 4800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미니 PC에서 추출한 램은 언노운으로 나오네요. 자, 그래서 여기 D램 프리퀀시가 오토로 잡혀 있는데 요거를 제가 5600으로 변경을 해봤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들 해봤는데 부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5200 정도도 될 것 같긴 한데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4800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 소음도 거의 없고, 부팅할 때 조금 소음이 커지는데 파워 서플라이가 그렇게 고가형이 아니라서 지금 시스템 자체는 거의 소음이 없는데 파워 서플라이 소음이 상당해서 제가 파워 서플라이를 분해해 가지고 거기 쿨링팬 플러스 선에 35옴 저항을 연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거의 이 소음의 2배 정도 소음이 났었는데 지금은 CPU 쿨링팬보다 조금 더 조용해졌습니다. 뭐 어차피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풍량이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세팅이 되었고, 메모리 32GB 그리고 속도 4800 메가 트랜스퍼 세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메모리 벤치마크 한번 해보면 메모리 읽기 67666 메가바이트 퍼 세크, 그리고 레이턴시가 보통 80대가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94.7 나노세크로 조금 높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DDR5 메모리에 비해서는 좀 원래 노트북 메모리 성능이 떨어지는데 지금 4800으로 잡혀서 그런지 조금 더 성능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여러가지 사용을 해봤는데 시스템이 종료된다던가 느려진다거나 뭐 이런 증상들은 없었고, 자, 올라마 요 AI도 한번 잘 되는지 보면 젠마3 27빌리언 모델인데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책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뭐 딴소리에 다 알고 있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지, 공급망을 다변화를 어떻게 전 세계에 몇 개 되지도 않는데 회사가 삼성, SK, 마이크론 뭐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정부 지원, 아이고 진짜 덧붙여. 저는 사용자 여러분의 고통을 이해하며 램 및 SSD 가격 안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이해는 하네. 그래도 올라마 잘 작동되는 걸 볼 수 있고, 이전에 이런 램 어댑터 리뷰하시는 분들은 여러가지 램을 어댑터에 끼워서 해보거나 아니면 일반 DDR5 메모리를 끼워서 게임 하는 데 있어서 성능 비교를 하는 그런 리뷰들을 했었는데, 그때는 뭐 램 값이 16GB 기준으로 뭐 5, 6만 원이면 사서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 여러 개 구매해서 해볼만 했겠지만, 지금은 뭐 그리고 여러 램을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죠. 하나 구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돼서 그냥 이 시스템에서 게이밍 어느 정도 수준으로 돌아가는지 그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FC26, 사실 뭐 FC26도 그렇게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은 아니죠. 이게 최적화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해상도 4K, 재생률 120Hz, 그리고 그래픽 울트라로 다 돼 있습니다. 프레임 110 잘 나오죠. 뭐 현재 CPU 온도 64도, GPU 63도, 그리고 프레임 뭐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110프레임 살짝 아래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뭐 하면서 렉이나 스터터링 같은 것도 없고, 뭐 FC26 같은 게임하는 데는 별다른 무리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위쳐 3 4K 해상도, DLSS 프레임 생성, 그래픽 RT, DLSS 성능 모드. 위쳐는 4K 해상도로 하려면 RT를 꺼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10프레임밖에 안 나오죠. 2560에 1440. 요렇게 하니까 이제 70에서 80프레임 사이. 그런데 프레임 변화가 좀 심하네요. 뭐 90프레임까지 갈 때도 있고, 뭐
그래픽 카드의 램 때문에 그러겠죠. 아마 GPU 램이 8기가 모델이라서 지금 보시면 뭐 GPU 램 완전히 풀 가동되고 있죠. 100프레임 이상 나오는 구간도 있고, 해상도가 4K가 아닌 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뭐 게임 즐기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은 RTX 50 시리즈에 완전 최적화된 게임이라서 뭐 위쳐보다 훨씬 더 쾌적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사이버펑크는 4K 해상도, 그리고 프리셋, 레이트레이싱 울트라까지는 안되겠고 중간 DLSS 슈퍼 레졸루션, 고성능 모드, 프레임 제너레이션 4배, 172가 나오네요. 엄청난 이 프레임 제너레이션. 저렴한 그래픽 카드라도 이 프레임 제너레이션 때문에 게임을 거의 최대 프레임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입됨에 따라서 이런 AI 업체들이 규모를 키워감에 따라서 더 많은 램과 저장 장치가 필요하게 되고, 그것이 공급 부족을 불러옴으로써 이제 일반 유저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뭐 사실 AI 많이 업무나 생활에 있어서 많이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AI 많이 사용을 안 하는데, 혜택을 보게 되신 분들은 뭐 그걸로 인해서 뭐 업무라든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고 계시겠지만 뭐 그걸 받지 않는 사람들까지 이런 영향이 미치게 되니까 좀 기술 발전의 명암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노트북 램을 한번 활용해서 PC를 만들어 봤습니다. 게임이라든가 일반적인 용도에 있어서 큰 불편함은 없는데, 이제 일반적인 DDR5 메모리와 비교했을 때는 좀 성능의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시스템 구성에 비용을 아끼려는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는 그런 팁이 아닐까 싶어서 이번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메모리를 중고로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도움이 되겠고, 그리고 집에 남는 노트북이나 미니 PC용 램이 있는 분들도 듀얼 채널 구성하는데 남는 거 하나 추가하시면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가상화폐 때문에 이 그래픽카드 구매가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때 그래픽카드 가격 2배까지는 안 올랐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5배, 6배씩 오르니까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AI의 발전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뭐 그런 날이 오면 좋겠지만, 그렇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겪는 불편함은 뭐 미래 기술 발전을 위해 그냥 사소한 희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1, 2년 내로는 이런 가격 정상화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그런 예측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팁들 많이 나와서 당장에 PC가 필요하신 분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시스템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결국 시스템 맞춰도 하는 건 유튜브밖에 없구나.